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저 옆에 시간이 아직 좀 미룰러가지고 지금 바로 모시고. 네, 그러세요. 예. 아니 10시부터 공부했는데 45분에 한다며. 55분. 아. 아이고 총리 오셨어요? 네. 총리.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박수경 교육부 장관의 보함 2022년 7월 4일 대통령 윤석열. 뭐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언론에 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식과 잘 하십시오. 다음으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이리 오시죠. 총리. 예, 촬영하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예, 됐습니다. 이상으로 임명장 수여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국무회장으로 가셔야지. 시간이 아직 좀 미룰러가지고 지금 바로 모시고. 네, 그래서 아니 10시부터 공부했는데 45분에 한다며. 55분. 아. 아이고 총리 오셨어요? 네. 총리.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앞으로 한번. 임명장 박순애 국무위원회 임함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보함 2022년 7월 4일 대통령 윤석열. 뭐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언론에 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식과 잘 하십시오. 다음으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예, 됐습니다. 자 이리 오시죠. 총리님하고. 총리 마스크 좀. 예, 촬영하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예, 됐습니다. 이상으로 임명장 수여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국무회장으로 가셔야지. 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혈중 알코올 농도 0.251%의 만취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당시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유예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자 선고 유예를 받았다며 지나친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당시 판결문입니다. 2001년 12월 밤 11시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5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행 면허정지 기준 0.03%의 8배가 넘는 수치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선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신체적 마비로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매우 심각한 만취 상태였지만 박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50만 원의 약식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선고 유예 판결을 한 겁니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선고 유예했다는 말 그 자체가 봐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봐줄 만한 사정이 뭐냐 이거를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주운전해가지고 10년 이상을 했었는데 선고유예 받으신 우리 의뢰인도 없고 우리 의뢰인의 상대방도 없었습니다. 선고 유예를 받으려면 응급 환자를 호송하는 등의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251% 상태에선 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고 유예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박 후보자가 전관 출신 등 이른바 힘 있는 변호사를 써 봐주기 판결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만취운전 전력 자체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제자 논문 짜깁기와 이른바 방석집 심사 논란으로 사퇴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민철 교수에 이어 새로 지명된 박순애 후보자가 자기 논문 표절로 연구 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포착됐습니다. 이쯤 되면 표절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단골 메뉴 아니냐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듯합니다. 정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 먼저 보시고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0년 11월과 2001년 12월 각각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지에 실은 두 편의 논문입니다. 맨 앞 5글자를 빼고는 똑같은 제목, 내용도 5문장만 빼면 똑같습니다. 논문 한 편을 제목만 살짝 바꿔 2개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건데 출처 표시도 없습니다.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상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박 후보자가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근무하기 시작한 건 2001년. 공교롭게도 조교수 임명 전후에 같은 논문을 2곳에 발표한 겁니다. 하나의 논문을 제목만 살짝 바꿔가지고 다른 학회지에 게재를 해서 제2, 제3의 논문이 되는 거잖아요. 학문, 연구, 윤리 이런 걸 넘어서서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의 문제랄까? 연구물 한 편을 4번이나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2년 2월 박 후보자가 연구원 이모 씨와 함께 작성한 보고서. 넉 달 뒤 이 보고서를 조금 다른 제목으로 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박 후보자는 같은 해 겨울 논문 형식으로 한국정책학회부와 한국행정연구 2곳에 또 게재했습니다. 하나를 각기 다른 연구물인 것처럼 발표한 겁니다. 논문으로 실을 땐 공동 연구자 없이 본인의 이름만 올리기도 했습니다. 1년 뒤 박 후보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박 교수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거죠. 큰 압박은 연구 실적이죠. 학교를 이직하는 과정에서 연구 업적의 실적 개수가 중요한. 일부 논문은 현재 학회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 박 후보자가 연구 부정으로 일정 기간 학회지 투고를 금지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10년 넘게 그전에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 행정정에서 문제가 됐을 거예요.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투고 금지 조치를 받은 적이 없으며 같은 논문을 연구 실적에 활용하거나 중복 게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중복 게재뿐 아니라 자신이 쓰지도 않은 논문에 이름만 얹었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중복 게재 개념조차 없었던 시절의 일이며 이름을 얹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과연 그럴지 조희원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 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 학회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저자는 현재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인 조모 씨 등 2명입니다. 그런데 1년 뒤 한국환경정책학회부에 똑같은 논문이 실리면서 박순애 후보자가 교신 저자로 등장합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일저자인 조모 씨가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싣고 싶다며 협업을 요청했고 이미 발표된 논문이란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논문은 일부 문장만 빼고 똑같습니다. 박 후보자 스스로 연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름만 얹은 걸 인정한 셈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박 후보자는 엉뚱하게도 자신이 아니라 논문 작성자인 조 씨가 논문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에게 설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MBC가 보도한 중복계제 실적 부풀리기 사례 외에 또 다른 중복계제 논문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한 편의 논문을 2007년 6월과 12월 각기 다른 학술지에 2번 실은 겁니다. 박 후보자는 학술대회 논문은 연구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중복계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MBC가 보도한 2002년 행정학회 논문 중복계제에 대해서도 당시엔 연구윤리 지침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999년 한국행정학회 논문 기고 요령을 보면 학술 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만 게재할 수 있으며 특히 인용, 참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논문에도 출처 표시는 없었습니다. 국내 지침이 언제 생겼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논문 인용 관련해 국제 기준은 이미 오래전에 성립돼 있었습니다. 연구윤리 전공의 한 교수는 모든 학회는 최초 연구물을 투고받는 게 목적이라며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건 독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